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송님의 이샘입니다. 저는 지금 다대포에 나와 있는데요. 이 다대포 하면은 태종대와 해운대와 더불어서 부산 3대로 손꼽히는 모룬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다대포를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변모 발전시켜온 야당 3선 의원 조경태 의원을 오늘 사랑방송님으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바쁘시지? 첫 번째 질문은 좀 가볍게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네. 조 의원을 보고 뭐 입 빠른 소리 잘하는 의원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니던데 정작 본인은 내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야당으로 한 20년 정도 정치를 해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맞습니다. 어떤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오직 국민들, 지역 주민들만 바라보고 묵묵히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한테 붙여진 그 수식어 중에서 가장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에 드는 수식어는 네. 성리의 조포스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항상 그 정의롭게 정치를 잘 해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야당의 불모지에서 네. 우리 정치란 것은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 야당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데 대한 그런 그 고마운 수식어를 주민들께서 그리고 네티즌들께서 붙여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하게 생각하시니까 다행이고 네. 그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부산 여당판이다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네. 여기서 야당 의원으로 3선까지 하신 저력도 있고 또 뭐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치에 입문해서부터 3선 의원이 되기까지의 그 행보를 쭉 한번 풀어놔 보이소.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자갈치 시장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예. 자갈치 시장에서 지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입니까? 네, 저는 지게꾼의 아들이고요. 예. 그런 어떤 서민들의 어떤 그런 애환을 저는 누구보다도 많이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저는 그렇겠네. 자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를 하고자 결심을 한 것도 우리 서민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고 또 대변자가 좀 되어야겠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가 좀 많이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적인 문제, 교통적인 문제, 그리고 주거에 대한 문제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변화 발전시키는데 좀 일익을 좀 담당해야겠다 그런 마음에서 제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몸담고 계시는 새정치민주연합 네. 여기 윤리심판원에서도 뭐 징계 논의가 있네 마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지금 현재 어느 상황까지 진행이 됐고 또 조 의원의 입장 정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그 징계를 하려면은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러면 제가 바른 소리, 쓴소리를 한 것이 과연 그 틀린 말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저한테 또 충분하게 또 저를 설득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정치인들은 항상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우리 서민들이 바라는 1번입니다. 책임지는 거. 자꾸 남 탓하고 예. 자기의 책임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국민들은 상당히 조금 싫어하는 그런 정치의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이 그 여당 발목막 잡는 그런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그 메르스 문제라든지 또 작년에 세월호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그 내수 시장이 어렵고 또 우리 서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습니까? 지금. 그러면 정부 여당이 잘 못하고 있을 때는 야당이 좀 대한정당, 대한정치를 좀 잘 펼쳐나가서 국민들이 좀 더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야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야당이 좀 더 반듯한 야당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선소리, 바른 소리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윤리심판원에서도 저희의 충정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고, 그 징계하려면 좀 빨리 저를 좀 징계에 대한 여부를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확 와닿네. 여당이라 야당이다. 뭐 야당이라고 무조건 여당을 반대만 하는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무슨 대안을 가지고 합일점을 찾고 이끌어 나가야 국민들이 살기가 수월을 낀데 맨날 주의 주장만 하니까 에러번기라야 맞지? 네, 그래서 우리가 이념적으로 네.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로 나가려는 걸 딱 붙잡고 있는 거나 네,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남 탓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당이 잘 못한다라고 해도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은 누가 보느냐 하면은 국민들이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 네. 당리 당략, 네. 당파 또는 계파를 보고 정치하는 것은 저는 낡은 정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마음 싹 드는데. 감사합니다. 예, 여태까지 살짝 어두운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는 좀 밝은 얘기로 싹 넘어가서 네. 무슨 상 받으셨지? 아, 예. 예, 예. 그 상 이름이 엄청나게 긴 거야. 뭐 대한민국 창조 혁신 대상, 의정 발전 대상 이렇게 네. 돼 있대. 네. 그 상 받은 얘기들 싹 자랑 좀 해보이소. 그 뭐 이 상 말고도 여러 상을 저한테 많이 주셨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너무 가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많은 국민들은 묵묵하게 소신 있는 정치를 펼쳐 나가는 정치인을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렇지. 저는 가지게 됩니다. 예, 예. 저한테 제가 부산 사흘 지역구지 않습니까? 네. 사흘 주민들 말고도 다른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강원도 계시는 분, 서울에 계시는 분, 그 다음에 대구에 계시는 분, 예. 또 강주에 계시는 분, 오. 이런 분들이 저한테 좋은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예, 완전 전국구다, 그지?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가분할 정도로 우리 국민들이 조경태 올곧게 정치하라 이런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예. 아이고, 참네. 상 얘기해라니까는 자랑만 한 거지. 죄송합니다. 아이고. 17대부터 19대까지 지금 쭉 연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내가 진짜 국회의원이지만 이 일 하나만은 정말 성실히 잘했다라고 손꼽을 만한 의정 활동을 손꼽는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는 네.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고리 1호기 예. 폐쇄하는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예, 욕보시 있습니다. 네, 5월 달에는 또 국회의원들 네. 에게 결의안, 폐쇄 결의안까지 저희가 제출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 시민들과 함께 맞습니다. 좀 축하를 해야 될 박수 치야 될 그런 일입니다.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뭐 외국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청년 실업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자라나는 우리 미래에 대한 상당히 불안감을 좀 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청년 창업가들을 위한 청년 창업 육성 특별법을 제가 지금 제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제정법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우리 청년 실업 문제에 대해서도 좀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이고, 그래서 제발 통과돼 갖고 그 구제가 네. 좀 다 되고 뭐 네. 획기적으로 막 발전에 막 확 도움이 되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코레일 사장님한테 예. 코레일 사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예. 역에 있는 가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코레일의 사업단에서 그것을 추진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청년 창업가들도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청년 창업가들은 의지는 있지만은 자본력이 아이디어는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풍부하지만 자본력이 부족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년들에게 좀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 해가지고 올해 시범으로 2개 역에 2개 KTX 코레일 역에 청년 창업가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괜찮겠네요. 우리가 또 공약, 국회의원은 공약이 중요한데 요 얘기로 살짝 넘어가 봐야 되는데, 지난 선거 때 걸었던 공약 중에서 뭐 지금 한창 진행이 되고 있거나 또 앞으로 마무리되거나 뭐 이런 게 뭐들이 있는지. 먼저 지하철 공사는 언제 끝납니까? 사실은 지하철 공사가 그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네. 특히 지역 주민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불편하니까. 원래 지하철 예산이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5천억 대의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2009년 말부터 공사가 들어갔거든요. 그렇지. 전체적으로 공사가 들어간 것은 2010년도부터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가 이제 5년째 접어듭니다. 그래서 5년째 접어드는 이 공사의 비용이 원래는 한 5천억 대, 5천 한 700억, 한 6천억 정도를 생각했는데 이 공사의 금액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렇습니다. 얼마나 늘어났는가 하면은 9,568억입니다. 와, 그럼 거의 배다, 그지? 예. 그 1조 가까이가 지금 그 지하철 공사에 지금 들어가야 될 예산입니다. 그럼 못 짜노, 그 예산을. 불행 중 다행스럽게 공정률 계획 대비 지금 99%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 12월 달에 토목공사가 마무리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예,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면 아마 교통에 대한 흐름의 불편함은 없어질 것 같고요. 내년도 3월까지 그 전체적인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한 6개월 정도 시범 운전을 해야 됩니다. 예, 지하철이란 것은 일반 버스나 자가용처럼 새 차를 바로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시험 운전을 통해서 안전한지, 안전함과 그리고 또 시간적 착오를 없애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거의 공사가 마무리가 되고 개통은 한 2017년 정도. 17년. 네네. 내년 후반기나 17년쯤에 그래. 개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네네. 그러고 사을 하면 뭐고, 요 다대포. 또 어딥니까? 신평, 감천. 감천. 구평까지. 구평까지. 요래 딱 연결이 되는데, 요 동네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거 해결해 달라 하고 요청하는 민원이 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진짜 요거는 시급하게 해결해 줘야 되겠다 이라는 거 있습니까? 사실은 가장 시급한 문제는 지하철입니다. 맞습니다. 지하철을 마무리를 빨리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큰 수건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도 지하철 예산에 한 해에만 2,500억이 지금 투입될 예정이거든요. 이미 국비는 1,500억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근데 시비가 조금 부족한데 아마 시비도 시에서 아마 추경 예산을 통해서 큰 무리 없이 확보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만, 내년도 예산까지만 잘 확보되면은 지하철 사업은 좀 차질 없이 잘 아까 말씀드린 2017년까지는 아마 교통이 돼서 우리가 탈 수 있다 이거지. 안전하게 잘 가지 않겠나 이런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평장림 또 무지개 공단까지 포함해서 이쪽은 이제 중공업 지역, 공업 지역이지 않습니까?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을 좀 많이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환경 개선을 위해서 작게 해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이것을 좀 크게 큰 틀에서 이것을 환경을 좀 개선시켜 보자라고 해서 부산시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혁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정부에서 발표를 할 텐데 저는 혁신산단으로만 우리 이 구가 이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이 신평장림 단지 공단이 획기적인 그런 변화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맞습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감천하고 구평 이쪽이 또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열악합니다. 그 낙후된 원인을 쭉 찾아보니까 여기도 역시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렇지. 그래서 아무래도. 교통 편의를 좀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감천과 구평도 저는 전철이 놓이는 것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천하고 구평하고. 네, 그래서 자갈치역에서 예. 송도, 네. 그다음에 감천, 구평, 장림으로 이어지는 경전철 사업을 예, 예. 저는 그 부산시와 함께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서구에 있는 국회의원이신 유기준 장관하고도 예. 논의를 했습니다. 예, 예. 오전남띠 네, 유기준 장관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공동으로 그렇지, 이 문제를 서구하고. 좀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 진짜 편하겠다, 그지? 네, 그래 되면 아마 다대포 주민들에게도 매우 편하시고요. 사하구에 계시는 분, 특히 을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에 말씀을 하셨는데 뭐 민원을 듣는다거나 이런 얘기를 제가 하셨는데 주민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삼선 의원으로서의 노하우 네. 이런 거 정보가 안 새는 전략 이런 거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셔도 될까요? 제가 요 지역에서 이제 주민들과 자주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은 네. 좀 문화시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좀 여기가 다대포 해수욕장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다대포 해수욕장도 지금 보시면은 아주 숲도 많이 우거지고 네. 상당히 잘 꾸며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 역시도 지역 주민들께서 이 다대포 해수욕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많이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이 다대포 해수욕장 개발 사업에 총 308억이 네, 지원이 됐습니다. 예. 약 4분의 3 가량이 국비 지원이고요. 예. 나머지 시 예산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하구가 구가 열악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행스럽게 구 예산은 0원입니다. 구 예산은 안 들이고 이 좋은 그 해수욕장이 잘 개발된 것은 순전히 우리 사하 주민들의 노력 덕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기에 저희들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지금 현재 다대 해수욕장은 맹점이 뭐냐면은 여름철에 해수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 수질이 조금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대장균이 수치가 좀 높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역 주민들이 좀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러한 그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서 요 옆에 있는 그 동척 해수욕장, 예. 횟집이 있는 뒤쪽에 저기를 갖다가 277억 이번에는 전액 국비로 네, 시비도 안 드리고 예. 전액 국비로 이것은 또 해수부에서 직접 중앙정부에서 직접 네,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 사업을 서민들이 요새 뭐 메르스뿐만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서 아이고 살기 힘들다, 애롭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 하는 일 중에서 서민들이고 국민들이 잘 살고로 하는 이기 제일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 먼 데 보지 말고 우리 사구민들을 위해서 잘 살고로 하는 방안 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일 좋은 것은 사하구에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관광도 오고 또 이쪽으로 좀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일 핵심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하철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지하철은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아마도 좀 좋은 투자를 많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심평장림공단, 그 무지개 공단까지 포함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이 공단 지역을 혁신산단으로 좀 지정이 되어서 이 지역이 제대로 개발되면은 좀 우리 젊은이들 또 좀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로 가지 말고 이 심평장림공단 쪽에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그렇지. 저희의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일터를 만들어주고 와야지. 네, 그치? 그 서울의 마포에 가면은 상암 DMC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는 높은 빌딩에 대학 졸업생들이 그 넥타이 부대라고 합니까? 예. 그런 분들이 사무직 회사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저는 심평장님 이쪽에도 이제는 좀 옛날 재래식 공장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이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공단으로 산업단지로 좀 변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 예, 참 여러 가지 많이 구상하고 계시는데 또 향후 2020년 체제에는 네. 따뜻한 자본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무슨 말인지 퍼뜩 못 알아듣겠는데. 사실은 제가 한국과 대만의 그 국회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면서 대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예. 대만에 가니까 우리나라하고 소득 수준은 비슷합니다만은 국민들의 생활 수준은 우리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대만은 중소기업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 예. 중소기업이. 우리는 대기업이 많이 그렇지. 중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심이다 보니까 좀 재벌이나 부자들이 난 잘 사는. 너무 많은 그 부를 독식해 나가고 그리고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그 나머지 그 한 10에서 20%의 그 이익을 가지고 나눠 가져가야 그렇지. 돼요. 이건 아주 불공정한 그런 그 경제 구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따뜻한 대한민국,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한 만큼에 대한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분배가 잘 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부를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저는 훨씬 더 지금보다도 우리 서민들이 잘 살게 되고 서민들이 마음이 잘 살게 되면은 또 따뜻한 그런 맞습니다. 사회로 저는 예, 이어질 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제일 큰 문제는 경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경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 서민들에게 지금보다도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오늘 진짜로 뭐 따뜻한 말씀,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뭐 저기 뭐야 조 의원님도 쭉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께 격려만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평소 가지고 있는 정치적 슬로건, 신념은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그 저희의 그 정치적 그 철학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서민들께서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습니다. 맞아. 예,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좀 헤쳐나가는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그런 도전 정신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패를 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묵묵하게 새로운 길을 찾아서 남들이 안 하는 일 그리고 남들이 야 그거 하지 마라라고 해도 내한테 나의 신념이 꽉 찬 그런 일 같으면은 굴하지 말고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묵묵히 잘 좀 극복해 나간다면은 저는 반드시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람 사는 얘기를 진솔하게 풀어나가는 부산 아지매와 사랑방 손님. 오늘은 조경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회를 그리고 소외된 계층도 외롭지 않은 사회를 또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